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HMM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HMM 같은 경우에 저항 맞고 그냥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쉽긴 한데, 근데 이걸 누가 뭐 끝이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는 결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지 제가 보고 있는 핵심 내용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오고 있는 뉴스를 한번 보자면 지금 뭐 컨테이너에 이어서 벌크 시황도 부진인데 사업 다각화 노리는 HMM에게 이거 암초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암초라고 하기에는 되게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과거 이 HMM이 현대상선일 시절에 굉장히 힘들었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사업 부분들 같은 경우를 굉장히 많이 매각을 하게 되었고, 이 정부가 HMM을 살리면 선택과 집중을 하자라고 해서 컨테이너 쪽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단 말이에요. 이게 성공적으로 결과적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었고,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였냐면은 너무 컨테이너만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리스크가 높은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매각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컨테이너 말고 사업 다각화되는 모습이 보여져야지 더욱더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얘기하실 수 있죠. 아니 그러면 돈은 돈대로 써가지고 사업 다각화하려고 하더라도 실적이 좀 안 좋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과거에 많은 사업 부분을 매각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걸 사간 대부분의 이 주체들이 뭐 PF 같은 사모펀드입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수익 좀 많이 나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곧 있으면 매각을 차근차근 진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게 시장에 다시 매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고 하나씩 하나씩 이미 등장을 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쌀 때 사는 것보다 쌀 때 사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가 있는 거고 이 HM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비정상인 게 아니라 정상화로 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관련 산업 내에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알짜 매물들을 싼 가격에 인수를 해가지고 모자란 부분을 채워넣을 수 있다. 훨씬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채워 넣다가 나중에 시장이 반등할 때까지 버티면은 훨씬 강하게 시너지를 낼 수도 있을 것이겠죠. 거기에다가 이 갖고 있는 현금도 10%가 훌쩍 넘다 보니까 전혀 뭐 3천억짜리, 2천억짜리 인수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고 그럼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좋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HMM에게 필요한 건 뭐다? 결국에는 딴 거 다 필요 없다. 예, CB랑 BW, 전환사채 해결된다라는 내용만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 디스카운트 요율 이거 한 번에 확 없어져 버리게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는 매각의 이슈가 나왔을 때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림, 재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대감을 가지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혹은 매각 둘 중에 하나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기대감을 가지면서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랬을 때 현재 수급과 차트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일단 수급은 최근에 매집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오늘 다시 한번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얘네 둘이 다시금 빨간불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시간을 들여갖고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다시 한번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최근에 반등 많이 했던 것처럼 현재 위치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그림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현재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쌍바닥이 그려집니다. 그랬을 때 61선을 돌파하면은 저는 241선까지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돌파하면은 241선 다음인 481선 부근까지 시도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HM 같은 경우에는 암만 실적이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성과 대비는 저평가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분석하는 최저 시가총액은 얼마다?
5조 정도는 무리 없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은 10조도 안 되기 때문에 야, 이대로만 진행이 되면은 50%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이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조금 더 시간을 들여갖고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재평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현재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걸 가지고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제일 먼저 HM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약점이라고 얘기가 뭐고 나오고 있긴 한데 근데 미래에 대한 가치나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현재 위치 나쁘게만 생각할 거 전혀 없어 보인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급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현재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필요하다. 근데 다시금 반전이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61선 돌파하는지 보고 여기 돌파하면 241선, 여기 돌파하면 440 다시 481선 언저리까지 시도하는 그림을 노려보도록 하자. 근데 왜 빠지는 건 얘기 안 하냐? 애초에 지금이 저평가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만 들이면은 결국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HMM에 대한 정리 총 한번 맞춰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면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